누군가 로렌 씨의 집에서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훔쳤어요. 경찰은 악명 높은 절도범인 잭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즉시 그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잭은 형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1시간 후에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다시 도착합니다. 집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경찰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경찰관 중 한 명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경찰이 처음 왔을 때 잭의 머리는 훨씬 짧았습니다. 가발을 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그 밑에 숨어 있을 거예요. 화요일 오후 한 남자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는 차를 도둑 맞았다고 주장했어요. 브라운 형사는 그 남자에게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화관에 갔어요. 그 남자는 전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났을 때 차가 없어졌어요. 몇 분 동안 주위를 둘러본 후 형사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절도는 없었어요. 남자가 보험금을 타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월요일에는 영화가 상영되지 않아요. 부유한 사업가 마리아 워커는 고대 미술품을 수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값진 중국 조각상을 구매했습니다. 마리아는 조각상을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 잠그고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조각상은 사라졌어요.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확보했는데 모두 워커 씨의 직원들입니다. 비벌리는 월요일 이후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랄프가 말했죠. 중국 미술에는 관심이 없어요. 빈센트는 워커 양이 떠난 후 사무실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만 가져갔다고 했죠. 도둑은 누구일까요? 랄프예요. 미술품이 중국 조각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자를 쓰고 반다나로 얼굴을 가리고 짙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은행을 털었어요. 경찰에겐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누가 범인인지 맞춰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귀 밑으로 반다나를 묶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다나가 귀를 덮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범인은 큰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시 해리스는 조종사였어요. 한 번은 비행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제시는 비행기를 고속도로에 착륙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숙련된 전문가였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시는 머리를 부딪혔고 기억을 잃었어요.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왔을 때 2명의 여성이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둘 다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맞힐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로봇이에요. 보세요. 목에 USB 포트가 있어요. 메리는 대학 교수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고 3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어요. 메리가 학생들을 보았을 때 그중 한 명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누구일까요? 가운데 있는 남자예요. 그림자가 없어요. 로건은 작은 크루즈 선박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어느 심한 폭풍이 불던 날 그는 갑판에 누워있는 루이스 씨를 발견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로건은 용의자를 3명으로 추렸습니다. 린다는 배멀미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다고 말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데니스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봤다고 했어요. 필립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로건은 누가 루이스 씨를 때렸는지 즉시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필립이었어요. 그의 편지를 보세요. 글씨가 완벽해요.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글씨를 쓰는 건 불가능해요. 카일라는 출장을 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출장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단서가 있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닭 7분의 3, 고양이 3분의 2, 염소 2분의 1인 도시로 출장 가. 일주일 있을 거야. 놀러와. 카일라의 남자친구가 어느 도시로 가야 하는지 아세요? 시카고예요.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누가 낙서를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남자예요. 후드티에 스프레이 페인트가 묻어있죠. 앨런은 작은 시골길을 따라 운전하다가 나무에 충돌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앨런은 그 남자를 가장 가까운 마을에 있는 경찰서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놀랄 정도로 빨리 트럭 운전사를 찾았어요. 경찰서 문 근처에 있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승용차로 끼어든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오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앨런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알아냈나요? 타이어 자국을 보세요. 트럭 타이어 자국이 승용차 타이어 자국 위를 지나간 게 분명해요. 즉, 이건 트럭이 승용차에 끼어들 수 없다는 뜻이고 승용차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경찰관 몇 명이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죠. 하지만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모두 호텔 투숙객이었습니다. 사라는 말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제 방에 있었어요. 제임스는 경찰에게 밖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을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데미안은 사고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데미안이에요. 그는 호텔 투숙객이에요. 어떻게 집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비벌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하고 있을 때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달려갔고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졌고 돌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비벌리는 경찰을 불렀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 비벌리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문 매트에서 쪽지를 발견했어요. 윌리엄스는 비벌리의 이웃 가족이었어요. 그 가족 중엔 마크, 로이, 나탈리라는 3명의 10대가 있었어요. 누가 창문을 깼을까요? 마크였어요. 쪽지에는 물음표 마크 윌리엄슨이라고 적혀 있어요. 브루스는 비싼 디자이너 물건을 파는 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가게에서 몇 차례의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형사인 그의 친구 가브리엘에게 무슨 일인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가브리엘은 가게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사가 가게에서 떠났을 때 브루스는 도둑이 누구이고 누가 절도에 책임이 있는지 알아냈어요. 도둑은 형사였어요. 그는 가게 보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값비싼 선글라스 한 쌍을 쉽게 훔쳤습니다. 그래서 절도가 많았던 거예요. 이 여성들 중 한 명은 개를 키우고 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소녀입니다. 강아지가 운동화를 물어뜯었네요. 에이미가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동료 엠마가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근무가 막 시작됐는데 누군가 엠마의 지갑을 훔쳐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에이미는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IT 부서에서 일하는 제나가 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고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비서 조안나는 고객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업부장 제임스는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어요. 피곤해요. 에이미는 누가 지갑을 가져갔는지 바로 알았어요. 알아낼 수 있겠어요?
제임스예요. 근무가 막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긴 회의에 참석했을 수가 있죠? 두 개의 마을이 가까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살았고 한 마을에는 거짓말쟁이들이 살았어요. 마을의 주민들은 종종 서로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 있는지를 알려면 행인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다른 마을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만약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면 고양이는 방 안에 있거나 지하실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방에 있을 때 쥐는 굴에 있고 치즈는 냉장고에 있어요. 치즈가 테이블 위에 있고 고양이가 지하실에 있다면 쥐는 방에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치즈는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양이는 방이나 지하실 중 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치즈가 냉장고에 있지 않고 식탁 위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방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가 지하실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치즈는 테이블 위에 있고 고양이는 지하실에 있으니까 쥐는 방에 있을 거예요. 도리스는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 그녀는 큰 비명을 들었습니다. 도리스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봤어요. 누군가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도리스는 골목길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갔어요. 왜죠? 한정이었거든요. 골목길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2개가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는 발자국은 없었어요.